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지까지 했었고, 도지에 이제 연습 문제 하기 전에 몸만 풀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연습 문제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이제 상기하는 의미에서 도지가 진짜 어떤 건지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이제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또 그게 뭐예요 하실 거고, 복습을 하신 분들은 그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첫 문제서부터 나갑니다. 자, 우리가 다음 빈칸을 선택하라. 도지가 굉장히 매직하고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그럼 다음 빈칸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어느 건 걸까요? 2번. 자, 오늘도 참고로 목소리가 큰 분한테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으시려면 목소리가 커야 돼요. 2번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이게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주가의 고점에서 나오면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왜 하락으로 반전된 가능성이 큰가, 깡다구로 저걸 외워야 될 게 아니고, 윗그림자가, 우리가 그림자 배웠죠, 그죠? 윗그림자가 길고 아래 그림자가 없으니까 매도 압력들이 강한 거고, 저기 만약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한 다음에 고점에서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매도 압력에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큰 겁니다. 자, 두 번 문제 보죠. 롱레그드 도지가, 그러니까 좀 롱다리로 생긴 그림자가 좀 긴 게 어느 걸까 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1번.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손들기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손 많이 든 쪽이 이기는 겁니다. 답도 그렇게 정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저게 이제 우리가 위 그림자, 아래 그림자가 길게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의 심리가 중립이라는 상태고, 이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좀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도지의 가장 기본이 그거였죠. 여러분, 도지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도지라는 건 쇼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위로든 아래로든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위쪽으로 움직이는 거 선을 그어놓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도지가 나왔을 때 이거 장세가 좀 급격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윗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하고 상승 대응을 하는 거고요.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 아랫방향으로 급변하겠구나, 하방향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있으면요, 그러려니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도지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드래곤플라이 도지는 어느 걸까요? 3번. 이제 두 개 골랐으니까 남은 게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인데, 드래곤플라이 도지는 이제 뭐 잠자리형이라 그랬죠. 저게 이제 저점에서 나오면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나오면 위에 매도 압력은 없고 매수의 힘만 강하게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다 나타나면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쉬울 때가 좋은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면. 다음 문제 보죠. 아래와 같이 하락 추세에서 도지가 나타났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지지 수준이고, 주가가 이제 저 앞에 보면 캔들에서 중요한 건, 캔들은 단일 심리도 중요하지만 이전의 추세가 어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 화살표는 아랫방향이 하락 추세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락 추세에서 지지 수준에서 도지가 나왔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1번. 자, 이제 손들기 해야죠. 이제 의견이 많으니까. 자, 1번 매수. 네. 2번 관망. 3번 매도. 매도는 왜 안 들어? 좀 들어. 한 명은 있어야지. 이거 매수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우셔서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관망이에요, 관망. 왜 관망을 해야 될까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 수준에 와서 도지가 생겼어요. 시장이 급변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요 도지 하나로는 어디로 급변할지 모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었을 때가 도지가 주가의 고점이나 저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망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도지의 고점, 도지의 저점 잡아놓고 만약에 저 그림에서 도지의 저점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지지 구간도 붕괴되는 거죠. 그럼 지지가 붕괴되면 많이 사야죠. 네? 하여튼 이론은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가 싸 보이거든요. 근데 이 도지가 나오면 한두 칸에 끝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준을 잡아놓고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바이하는 거고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걸 조금 연장하면 하락하다가 도지가 나와서 여기가 암만 지지 수준이라도 얘가 하락하면 이게 중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하락폭만큼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해야 얘는 저점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3번 보죠. 아래와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일 때 저 화살표 보면 무슨 추세였어요? 네. 후끈후끈한 장이죠. 강세 돌파를 확인하려면 이제 뭐 올랐는데 도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화이트 마르보즈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큰 양봉이 나오면 매수가 일시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 그랬죠. 서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1, 2, 3 그 큰 양봉의 어느 부분에 있냐에 따라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강세 돌파를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도지가 나왔으니까 고점이든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상승해야 될 부분의 중간이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강세 돌파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더 오르려면 주가가 동량 분석에서 캔들의 가장 중요한 가격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중에서 종가입니다. 우리 왜 어떤 스포츠 게임에 보면 문지방 넘어봐야 안다 이런 거 있죠. 신발끈 매보고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캔들도 종가가 끝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어떤 가격을 돌파해야 될까요? 2번, 1번, 3번, 2번, 네? 2번. 잠깐만요. 네. 1번. 진짜 갑니다. 2번. 3번. 4번. 4번은 손들면 안 되죠, 이거. 우리가 지금 강의를 했는데. 2번 확실합니까? 네. 고점이 돌파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서 배웠듯이 고점이 돌파하는 순간이 강세 돌파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대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건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심리를 한번 질문을 하죠.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어떤 매매 거래에서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능한 한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죠. 근데 시장이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시장의 심리가 일반적인 심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싸게 주고라도 내가 매수를 할 정도의 어떤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저점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갈 때는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갱신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매도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굳이 강한 매도세가 있는데 매수할 필요 없고 강한 매수세가 있는데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2번이 바이 신호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 매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서 보면 주식을 이제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모멘텀으로 접근한다든지 모멘텀도 우리가 보면 스캘핑이라는 거 있어요. 하루에 막 20, 30번씩 매매하는 스캘핑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인디언들하고 이제 기병대들하고 전쟁을 할 때 인디언들을 하고 이제 기병대 그가 인디언들을 하나 이제 죽이면 적군이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와서 그걸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이렇게 많이 숫자를 넣는 거. 그래 스캘핑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스캘핑이라는 게 시장에는 그래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스캘핑이라는 개념은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되면 요런 부분만을 매매 타이밍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가 생겼을 때 잠깐 진입했다가 요 작은 폭 있죠. 그것만 딱 수익 취하고 나오고 그러면 하루에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겠죠. 예, 이걸 스캘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아침에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오후 3시에는 무조건 종교를 시킵니다. 매매를. 그게 수익 매매든 손실 매매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매 많이 하는 방법이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윙 트레이딩은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그 사이에 매매를 스윙 트레이딩이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매매가 뭐겠습니까? 스캘핑? 네. 데이 트레이딩? 네. 스윙으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암만 매매 기간이 짧아도 스윙 개념의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죠. 일단 장에 딱 들었으면 하루에도 사고 팔고 싶은 마음이 100번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기서 가장 스윙이든 스캘핑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게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는 겁니다. 손절매 가격은 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매수 종목 매수 잘해요. 타이밍 잘 잡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매도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손해보기 싫으니. 저도 힘들어요. 손절매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절매는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익을 보고 있을 때 매도하는 건 아주 쉽게 합니다.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제거시킨다는 게 분명히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윙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 그럼 저 상황을 봅시다. 저 상황에서 우리가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론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화이트 마르보주가 우리가 지금서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용어를 장대양봉 이게 아니고 화이트 마르보주 이렇게 할 겁니다. 화이트 마르보주가 있고 저기 도지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강세 종가 기준으로 어떤 가격을 돌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가격이 돌파되면 이거 강세 기준이다,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시장은 100%가 아니니까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럼 강세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안 올라가고 내려가면요. 그럼 뭔가 내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럼 시장에서 일단 벗어나와야 돼요. 벗어나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손절매 방법 하나는 이게 바이 시점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이 시점이니까 이 부분이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이 바이 시점에 저가가 붕괴되면 손절매로 사용하면 됩니다. 손절매가 뭔지 아시죠? 예? 에휴, 이놈의 손 이겁니다. 손을 쓰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지 공부했을 때 도지의 저점을 붕괴시키면 매도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손절매 기준의 원칙 하나,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바이를 들어가지만 매수를 했지만 그 바이 캔들에 나왔던 저점이 붕괴될 때는 시장이 내 생각과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아웃해야 돼요. 네. 손절하기 힘들겠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라도 그 가격이 손절이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도지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문제들을 공부했고 이어서 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죠. 갭은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이제 우리가 지금 캔들 공부하는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때부터 나왔던 이론들이고 원리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골절된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뼈 마디마디가 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상적인 흐름은 없고 이제 거기서부터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지 뭐든지. 갭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 우리 시장에 갭도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갭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갭은 굉장히 도지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동평균선도 중요하고 패턴도 중요하고 무슨 기법에 의해서 바이셀도 중요하지만 이 갭은 지지와 저항 수단을 판단하고 이 주가가 갭 구간에 오면 항상 싸움이 가열차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갭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지금 매수 매도 공방보다는 저 정도 가서 본격적인 매수 매도를 하겠구나.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저 정도 가격 오면 매수 매도 공방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것들을 갭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갭이 뭔가 하는 것부터 가죠. 갭이라는 것은 전일하고 당일 가격 움직임 중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양일 사이의 가격 움직임이 없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갭이라는 건 심리가 굉장히 압축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러니까 심리의 압축이라는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그래서 갭은 이제 상승 갭과 하락 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갭의 용어서부터 그만 알고 넘어가면 갭은 대부분 지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갭이 생기면 나 이제서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서 갭이 생긴다는 얘기는 나 하락 본격적으로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갭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전 흐름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리가 압축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 속담이 있죠. 갭 방향으로 매매하라. 그 갭이 왜 지속적인 성격이냐? 갭 방향으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갭이 만약에 반전,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그러한 그 힘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갭 방향으로 매매하라 이러면 혼나는 거죠. 그죠? 그죠? 갭 방향으로 매매하라는 얘기는 갭은 지속형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갭은 크게 상승 추세에서 나타났을 때를 우리가 간단히 보면 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6,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가 아주 기본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갭은 크게 상승 추세에서 나타날 때를 통칭해서 상승 갭, 하락 추세에서 나타날 때를 하락 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락 갭은 상승 갭은 주가가 이후에 많이 오를까요? 왜? 네? 계속 올라가는. 네, 한심한 질문하는 거죠, 그죠? 상승 갭은 많이 오르는 거예요. 하락 갭은요, 많이 빠져요. 네. 자, 상승 갭 보죠. 전날의 윗그림자와 당일의 아랫그림자 사이의 공백 구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캔들을 이렇게 보죠. 일반적으로 화이트 캔들의 고점과 저점에 그림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전날의 윗그림자의 고점이면 여기죠. 예,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해서 다음날 또 어떤 캔들이 생기면 다음날 아랫그림자하고 윗그림자의 요 공간 요걸 갭이라고 합니다. 요걸 상승 갭 그래요. 그래 이 갭은 지지 구간 역할을 합니다. 지지선과 구간의 개념은 예전에 공부하셨죠? 지지선이 더 셉니까? 지지 구간이 더 셉니까? 구간이에요. 구간은 대의 개념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회초리와 쌀이 회초리와 대나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 쌀이 회초리는 꺾기 쉽죠? 대나무 쉽죠? 대나무 이렇게 꺾는 거 어려워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지 구간 역할을 하고요. 주가가 이 이후에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여도 조정을 누가 팔아도 이 갭 구간에 들어오면 방어를 해냅니다. 네? 그런 역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락갭은 전일 아래 그림자와 당일의 윗 그림자 사이의 공백 구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니까 파란색이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음봉이 블랙 캔들이 생기고 전날의 아래 그림자의 저점과 당일 또 하락을 해서 당일 윗 그림자의 고점 사이의 이 공간을 갭이라고 해요. 갭. 이 갭은 뭔 구간 역할을 할까요? 저항 구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지 아니면 저항이죠. 그러면 이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시도해도 여기만 올라오면 왠지 힘이 없어지는, 예, 여기에는 조정을 해도 왠지 여기만 들어오면 지지가 되는. 근데 이래 만약 이게 지지 구간이었어요. 지지 구간이었는데 만약 지지 구간에서 갭 구간에서 상승 갭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딜까요? 그러면 지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자, 1번 우리 하여튼 1, 2, 3, 4가 가장 재밌어요. 그죠?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네. 3번까지만 가죠. 갭매움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딜까요? 3번. 3번이요? 2번 하면 안 될까요? 3번. 절대 안 됩니까? 네, 그럼 3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지의 개념은 지지의 저점이 중요하죠. 그죠? 저점이 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봅시다. 저항 구간이니까 하락갭이니까 얘가 올라올 때 저항을 하겠죠. 그러면 저항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선은 어디일까? 여기가 1번, 여기는 2번, 여기가 3번. 어디일까요? 3번. 네. 온리 3번. 3번. 네, 3번. 이것도 3번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저항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항 구간의 가장 윗부분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지 구간에서 당일의 저점이 여기 붕괴시켰을 때가 중요할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또 하나. 우리는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죠. 다음에 캔들이 생겼는데 요런 캔들이 생겼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파란 거라고 합시다. 파란색으로 보이죠? 내려왔으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여요. 파란색이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캔들은 요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합시다. 네?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저점이 지지구간 하단에 대고 올라온 거고, 얘는 이게 파란색이니까 종가가 붕괴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 구간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요. 동양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뭐라고요? 종가의 끝을 봐야 돼요. 네? 끝을 봐야 돼요. 오늘 비 아침에 많이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막상 출발할 때는 해가 쫙 뜨잖아요. 출발하기 전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는 종가가 붕괴됐잖아요. 이건 지지 구간이 1번 같은 경우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번은 지지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를 알면 그 다음도 알죠. 여기에 만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1번. 자, 얘가 올라오다가 고가가 이렇게 걸려서 저항 구간의 상단에 된 거와 그리고 다시 밀린 거와 여기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2번, 여기 1번이고요. 2번이 이렇게 종가상으로 갭의 저항 구간을 돌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게 저항 구간이 완전히 돌파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2번. 둘 중에 어느 거 살까요? 2번. 네. 얘는 아직 저항 받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저항을 돌파한 거예요. 저항을 돌파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시장은 늘 1 아니면 입니다. 그래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저항이었다고 쳐요. 주가가 내리다가 저항 구간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저항 받은 거죠. 근데 요게 돌파가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항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이 이후서부터는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
얘는 이제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지선이 두껍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반대로 보면 지지선이 있었어요. 지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지지가 된 거고 얘가 돌파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지선이었지만 얘가 하락 돌파되고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때 여기서부터는 저항선이 돼. 왜 지지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 지지가 될까요? 궁금하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